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 시즌2는 이야기를 매우 빠르게 진행시켰습니다. 시즌1에서 던져놓았던 떡밥들을 거의 모두 회수했고 악역들도 모두 자기 죗값을 치르지요. 덕분에 시즌2의 몰입감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떡밥들도 남겨놓았으니 킹덤 시즌3에 대한 기대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주인공 세자 이창과 조학주, 개비 조씨의 대결이 앞으로 더 많은 시즌에 보여줬으면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왕자의 게임 같은 시리즈가 익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킹덤이 왕자의 게임과 비슷한 속도로 이야기를 진행했다면 킹덤의 세자 이창은 아직 자기 편에 서줄 군사들을 다 모으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더 오랫동안 즐길 수는 있었겠죠. 그처럼 이야기가 빨리 끝난 게 아쉬워서 킹덤 시즌2에서 봤던 놀라운 장면들을 정리했습니다. 시즌3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시즌2를 복습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킹덤 시즌2 2화에는 충격적인 함정이 등장합니다. 조학주는 세자 이창과 이미 좀비가 되어버린 왕을 마주시킵니다. 이 플롯은 킹덤이 독특한 좀비 장르물이 될 수 있는 개성을 드러냅니다. 킹덤이 특별한 좀비 이야기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유교 사회인 조선시대의 좀비를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킹덤 시즌1에서 좀비가 된 아들을 버리지 못한 양반집 마님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유교의 가르침 때문에 이들은 좀비가 된 가족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더 큰 화를 불러오죠. 사실 좀비가 된 가족이나 연인을 죽여야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대부분의 좀비 장르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즌2에서 이창은 더 큰 딜레마에 빠집니다. 단순히 아버지를 죽여야 하는 게 아니라 왕의 목을 내리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는 역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부자 유친, 군신 유의 같은 삼강오륜의 딜레마인 겁니다. 킹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좀비 장르물로서의 강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시즌1에서 안현대감은 매우 멋진 캐릭터인 동시에 의심받는 캐릭터였습니다.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역병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떡밥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시즌2에서 안현대감은 자신의 목숨만이 아니라 몸까지 희생하는 방식으로 죗값을 치릅니다. 그가 조학주의 얼굴을 물어뜯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표정은 한 에피소드의 마지막이 아니라 한 시즌의 마지막 장면에 더 어울릴 법한 포스를 뿜습니다. 앞으로 킹덤이 몇 시즌까지 진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장면은 킹덤 전체 시리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명장면 중 하나로 남을 게 분명합니다. 시즌1에 개비 조씨를 연기한 배우 김혜준은 이 드라마의 팬들에게 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킹덤의 이야기와 분위기가 가진 힘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였죠. 하지만 시즌2에서 김혜준의 개비 조씨는 매우 강렬한 악역으로 남았습니다. 궁안의 역병을 전염시킨 후 그녀가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소름이 돋을 법도 합니다. 개비 조씨가 정말 강렬한 캐릭터로 남은 이유는 이 드라마가 그녀의 추락을 끝까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시즌2 6화에 저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좀비들에게 물린 그녀는 이후 똑같이 인육을 탐하는 좀비가 된 모습으로까지 나옵니다. 킹덤의 두 시즌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준 인물이라고 할까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개비 조씨가 좀 더 오래 살아서 앞으로 이어지는 시즌에서도 더 많은 악행을 저질러 주기를 바랬었습니다. 킹덤 시즌2는 두 번의 대규모 액션씬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장면은 시즌1에서 건너온 상주에서의 전투죠. 두 번째 장면은 궁궐에서 벌어집니다. 이때 이창과 영신, 어영대장 등이 함께 좀비들과 싸우는 장면이 눈에 띕니다. 수많은 좀비들이 사람을 물어뜯고 있는 가운데 이창이 칼로 좀비와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영대장이 활로 그 좀비를 쏴 죽이고 어영대장의 새로운 화살이 날아간 곳에는 영신이 몸을 던져 또 다른 좀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이창이 다시 등장해 칼로 좀비를 베어냅니다. 그 좀비가 쓰러진 바로 곁에는 조범팔이 좀비가 토해내는 피를 뒤집어 쓰고 있죠. 좀비들이 때로 달려오는 전투씬보다 이 장면을 촬영하는 게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좀비 엑스트라와 주요 인물들의 동선과 타이밍이 제대로 맞아야 나올 수 있는 장면이니까요. 킹덤의 전체 액션씬 가운데 가장 쾌감이 높은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킹덤에서 서비는 좀비를 만든 원흉인 생사초의 비밀을 추적하는 캐릭터입니다. 시즌2에서는 가짜 원자를 구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그녀가 불을 뒤집어쓰고 좀비들을 피해 도망가는 장면은 보다가 박수를 칠 만큼 놀라웠습니다. 킹덤의 제작진은 이때 불을 뒤집어쓴 서비의 뒷모습과 표정을 매우 숭고한 전사처럼 묘사했습니다. 서비가 단지 머리만 쓰는 캐릭터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킨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은 좀비들과 싸우면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새로운 길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좀비들을 궁의 후원으로 유인해 물에 빠뜨려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 전투 장면은 모든 걸 끝까지 쏟아붓는 싸움을 보여줍니다. 이창과 영신, 조범팔, 어영대장과 다른 군사들 모두 좀비에 물어뜯기면서까지 맞서 싸우지요. 주인공이 좀비에 몰린 이상 이제 모든 게 끝난 게 아닌가 싶은 그때 주먹으로 얼음을 깨던 이창은 자신에게 달려오는 덩치 큰 좀비를 내려 꽂으면서 후원의 빙판을 부숴버립니다. 제작진은 이 장면의 긴장감과 쾌감에 정말 많은 공을 들인 듯 보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좀비가 된 개비조 씨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악역인 개비조 씨의 마지막은 권력을 탐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드러냅니다. 그처럼 긴장감과 액션의 쾌감, 씁쓸한 뒷맛까지 남기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창은 회원 조씨와 좀비들로부터 조선을 구했지만 왕자를 포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사초와 생사역에 대해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목을 친 자신은 왕으로서 정당성을 부여받기 힘들고 그렇게 되면 나라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죠. 이 또한 왕자의 게임에서 모든 걸 버리고 장벽 너머로 떠난 존 스노우를 연상시키지만 이창의 결단은 그와는 조금 다릅니다. 존 스노우는 권력을 쥐면서 광기와 독설을 부린 데너리스를 보며 권력에 대한 회한을 느낀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창은 자신이 왕족으로서 진정 나라를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경우입니다. 시즌1에서 이창은 좀비들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수레를 밀며 나는 회원 조씨와 다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가짜 원자를 죽이고 왕자에 오르면 자신도 회원 조씨와 다를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 시즌에 걸친 전쟁을 마무리하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창을 궁 밖으로 내보내면서 그가 시즌3에서도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설정이기도 합니다. 킹덤의 김은희 작가는 시즌3가 제작되면 킹덤의 더 큰 세계관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즌2는 생사초에 얽힌 비밀에 대한 떡밥과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아신이라는 캐릭터를 던져놓고 끝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원자에게 남아있던 생사초의 촌충이 움직이는 장면도 나옵니다. 누가 왜 생사초를 퍼뜨리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한다면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겠죠. 시즌3의 제작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